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단 한 번의 언급에도 화제에 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 영화 밀정에도 등장했었죠. 의열단장이자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냈고 당시 백범 김구 선생보다 현상금이 높았다고 알려진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표적 기여한 인물에게 훈장을 주자는 거냐. 훈장 수요 드라마의 종지부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올 초부터 뜨거웠던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 논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독립과 서훈 그리고 이념의 논쟁이 얽혀 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광복군에서 우리 국군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합니다.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 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광복군 부사령관,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약산 김원봉. 임시정부 합류 전엔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무장 독립운동가입니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천백만 자기의 동포를 환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요. 하지만 김원봉은 해방 후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에 갔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 초기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을 맡았고 1958년 숙청됐습니다. 바로 이 월북 후 행적 때문에 김원봉은 보훈처의 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2005년 김원봉의 동생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며 서훈 논란이 불거졌고 2015년 김원봉이 등장하는 영화 암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올 초엔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에서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훈장 수여 드라마의 종지부라고 반발 중입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는 서훈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재 기준으론 김원봉을 서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를 건너면서 보고 마음만 했다는 얘기에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동백나무, 꽃이랑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동백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뭔가 마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이 처음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언급한 뒤에 정치권에서는 다시 건국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진영에 따라 1919년과 1948년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 무엇이 문제인지 전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이고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칭하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일제치하 임시정부가 아니라 해방 후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주장을 따른 겁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1948년 건국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국정교과서에 명기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습니다.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역사학계는 물론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독립유공자회 등 80여 개 단체는 건국절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헌법을 부정하는 일부 보수 세력의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해방 정국에서 정부의 수립에 대거 참여한 민족 반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역사 쿠데타로 이의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후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로 건국 시점을 다시 1919년으로 정리했습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I met him politely and I've told him. 왜 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인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하는다, 사과. I told him to apologize. Why have you been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is nation? August 15th.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라는 것입니다. I told him to apologize for having said that he respects this ideologist Shin Young-bok.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마누라를 보내서 헌화시킨 거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To apologize for respecting this Yoon Hee-sang spy, Western spy. 6.25의 3대 전범 바로 김원봉을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까지 점령한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그리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는 아예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강화문 운동을 할 때마다 이 문재인을 욕을 하고 비판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나는 가장 존경한다. 이 본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그와 같은 발언을 이어서 갖고 특별히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의 조정을 받아서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는 하는 말이 나는 남쪽 정부의 대표로 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쪽 정부의 대표로 왔다? 이와 같은 발언을 수도 없이 하던 중에 드디어 4월 3일 날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는 4.3 사건을 일으킨 바로 그 남로당의 주범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좋은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남로당의 무장폭력 김달삼, 이덕구를 진압했던 위대한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경찰들을 향하여 경찰청장을 데려가서 옆에다 세워놓고 국방부 장관을 옆에다 세워놓고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사과를 시켰습니다. 문재인이가.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남로당의 나라로 간다 하고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문재인이가 대통령 취임을 할 때에 손을 들고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며 하는 그러한 모든 약속은 다 없어져 버렸고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이번에 오스트리아에 가서는 하는 말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좌우 합작을 통하여 좋은 나라를 이룬 것처럼 다음은 한반도 순서가 되어서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이 평소에 늘 떠들었던 말 그대로 연방제 통일을 할 것을 전 국제사회 앞에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병적인 발언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문재인의 저 범죄 행위를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국민혁명당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 국민의힘 정당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주 실제적인 사건, 보안법이 폐지되면 대한민국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론으로도 거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기둥 중에 하나가 보안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한다. 내각제로 개헌한다. 내각제 개헌이란 말을 하지만 실제 그 속에는 내각제 개헌이 아니고 물꼬를 내각제 개헌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연방제 개헌으로 가려고 하는 음모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당이 막기는 고사하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계속 뒤에서 공작을 같이 하는 것을 볼 때에 아, 대한민국의 수명은 다 됐구나.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급하게 국민혁명당을 선포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을 하고 오늘 기독자유통일당과 합당을 통하여 공식 이 정당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